8천억엔 일본이 30년간 쏟아부은 천문학적 예산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 과학자들이 포기를 선언한 그 순간 대한민국은 단 1초도 아닌 무려 102초간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유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 한국의 비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브렌트 칼슨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여러분도 잘 아시는 MIT의 플라즈마 물리학 교수였습니다. 제 연구실 문패에는 박사 학위가 3개나 적혀 있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물리학 박사, 스탠퍼드에서 응용물리학 박사, 그리고 캠브리지에서 플라즈마 공학 박사까지요. 핵융합 연구 28년, 국제원자력기구 자문위원, 미국 에너지부 핵융합 자문단 수석 과학자, 화려한 경력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핵융합 분야에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설이 아니라 실패자였다는 것을요. 1996년 제가 처음 핵융합 연구에 발을 들였을 때를 기억합니다. 28살이었어요.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처음 토카막 장치를 봤을 때의 전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거대한 도넛 모양의 기계, 수천 개의 케이블과 센서들, 그리고 그 안에서 춤추는 1억 도의 플라즈마. 그것은 마치 인간이 만든 작은 태양 같았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미래다. 무한 청정 에너지다. 저는 그렇게 확신했어요. 당시 제 지도교수였던 제임스 핸더슨 박사는 말씀하셨죠. 칼슨, 우리 세대가 반드시 핵융합을 완성할 것이네. 30년이면 충분해. 2030년이면 상용화될 걸세. 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도 믿었어요. 30년이면 충분하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2024년입니다. 30년이 아니라 거의 28년이 지났어요. 우리는 무엇을 이뤘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플라즈마는 여전히 1초를 버티지 못했어요. 0.5초, 길어야 0.8초. 그게 전부였습니다. 10초의 벽은 너무나 높았고 100초는 꿈 같은 이야기였죠. 제 연구실 서랍에는 실패한 실험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빨간 펜으로 가득한 그래프들, 실패라고 도장 찍힌 서류들, 예산 삭감 통보서들. 그것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20년 겨울이었습니다. 국제핵융합실험로 ITER 프로젝트의 중간평가 회의가 프랑스 카다라슈에서 열렸어요. 전 세계 35개국이 참여한 인류 최대 규모의 과학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투자액이 2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8조 원이 넘었죠. 저는 미국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장에 들어서는 순간 무거운 침묵이 느껴졌어요. 스크린에는 실망스러운 수치들이 가득했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 12%, 예산 초과 340%, 완공 예정일 7년 연기. 프랑스 원자력 청장이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이 속도라면 상용화는 2080년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불가능할 겁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어요.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28년이란 세월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제 인생은 무엇이었을까요? 도달할 수 없는 꿈을 쫓은 바보였던 걸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둬야 할 것 같아.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 수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하지만 당신은 평생 이 일을 사랑했잖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사랑했죠.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결과가 필요했습니다. 희망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둘 다 없었습니다. MIT로 돌아온 후 연구실 분위기는 더욱 침체됐습니다. 젊은 연구원들의 얼굴에서 열정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2021년 제 제자였던 톰이 사표를 냈습니다. 교수님 죄송합니다. 저는 구글로 갑니다. 인공지능 연구를 할 거예요. 저는 그를 붙잡을 수 없었어요. 무슨 말로 설득하겠습니까? 핵융합에는 미래가 없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2022년에는 사라가 떠났습니다. 교수님 죄송해요. 양자 컴퓨팅 쪽으로 옮기려고요. 거기는 적어도 진전이 있잖아요. 그 해에만 5명의 연구원이 떠났습니다. 한때 20명이었던 팀이
이제 8명만 남았어요. 연구비도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2023년 봄 학장이 저를 불렀어요. 로버트 학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칼슨 교수 유감이지만 내년 핵융합 연구 예산은 30% 삭감됩니다. 이사회 결정이에요. 결과가 나오지 않는 연구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으니까요. 28년 동안 저는 무엇을 보여줬습니까? 논문 100여 편, 학회 발표 수십 건, 그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실제 결과가 없는데요. 그 무렵 저는 은퇴를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65살이었어요. 정년까지 5년 남았지만 더 이상 버틸 자신이 없었습니다.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게 나을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 늙은 실패자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흰머리가 대부분이었고 주름이 깊어졌어요. 브렌트,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던 2024년 4월 11일이었습니다. 전 세계 과학계를 충격에 빠뜨린 뉴스가 터졌어요. 일본 나카 핵융합과학연구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NN에서 생중계를 했죠. 저는 연구실에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일본 핵융합과학연구소 소장인 다나카 히로시 박사가 단상에 올랐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손에 든 원고가 떨리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매우 유감스러운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다나카 박사의 목소리는 갈라졌어요. 우리 연구소는 1995년부터 30년간 JT-60SA 토카막 프로젝트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총 투자액은 8,247억 엔입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목표였던 100초 고온 플라즈마 유지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최고 기록은 불과 6.2초에 그쳤습니다. 회견장이 술렁거렸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다나카 박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핵융합 에너지의 상용화는 우리 세대에는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다음 세기에나 가능할 것입니다. 일본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절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 사람은 저의 미래였어요. 8,247억 엔이면 우리 돈으로 약 8조 원이 넘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일본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에요. 도요타, 소니, 파나소닉, 정밀기계, 로봇공학, 신소재 과학, 모든 분야에서 일본은 최정상이었습니다. 그런 일본이 30년을 투자하고 8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실패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핵융합은 정말로 불가능한 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영역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본도 실패했어. 8조 원을 날렸대. 수잔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그만둘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더 이상 의미가 없어. 눈물이 났습니다. 28년이라는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무엇을 위해 이렇게 살아왔을까요? 가족과의 시간도 희생하고 주말도 없이 일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는 실패한 과학자. 그게 제 정체성이었어요. 다음 날 연구실에 갔을 때 동료들도 침울했습니다. 물리학과 존 교수가 말했어요. 칼슨, 우리도 끝이야. 일본도 못했는데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화학공학과 데이비드 교수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30년 동안 수조 달러를 쏟아부었는데 결과가 이거야. 이제 인정해야 해. 핵융합은 불가능해. 커피룸은 장례식장 같았어요. 모두가 패배를 인정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일주일 후인 4월 18일, 저는 MIT 인사팀에 조기 은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면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끝인가? 28년의 여정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계속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였습니다. 제 이메일함에 낯선 발신자로부터 메일이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내셔널 퓨전 리서치 인스터튜트 리퍼블럭 어브 코리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핵융합연구소. 처음 듣는 이름이었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코웃음이 나왔습니다. KSTAR 어치브즈 102세컨드 하이그램 H- 템프러처 플래즈머 MAINTENANC 월드 러코드 102초 고온 플라즈마 유지 성공 세계 신기록이라고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또 사기꾼들이군. 이런 스팸 메일은 가끔 받았거든요. 중국에서도 비슷한 메일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근거 없는 주장들이었죠. 한국, 그 나라가 핵융합을 연구하기는 해. 저는 한국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었습니다. 삼성과 현대 정도, 스마트폰과 자동차 만드는 나라. 하지만 첨단 과학, 그건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의 영역이었어요. 저는 그 이메일을 스팸함으로 옮겼습니다. 102초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도 못하는 걸 한국이 했다고. 일본도 8조 원 쏟고 6초밖에 못했는데.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 이상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사실이라면, 아니야, 불가능해. 그냥 관심 끌려는 허위 광고겠지. 그런데 이틀 후 또 메일이 왔습니다. 같은 발신자였어요. 이번에는 인터내셔널 베러퍼케이션 인비테이션 마이너스 KSTAR 102S 어치브먼트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국제 검증 초청이라고요? 조금 더 공식적인 문체였어요. 칼슨 박사님, 귀하의 전문성을 존경합니다. 저희 KSTAR 토카막이 달성한 102초 1억도 플라즈마 유지 기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저는 또 지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조금 신경이 쓰였어요. 일주일 후 세 번째 메일이 왔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왔어요. 매번 정중한 어조로 초청했습니다. 박사님의 검증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항공료와 숙박비는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집요한 거야? 제 옆자리 동료인 스티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여줬어요. 스티브가 웃었습니다. 한국, 거기가 뭘 안다고. 그냥 관심 끌려는 거야. 무시해. 그도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허풍이 심해. 자기네가 세계 최고라고 착각하거든. 삼성 좀 잘 나간다고 과학도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인 줄 알았어요. 5월이 왔습니다. 보스턴의 날씨는 화창했지만 제 마음은 우울했어요. 연구실은 여전히 무기력했고 저는 은퇴 서류를 계속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 14일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 네이처 저널 최신호가 놓여 있었습니다. 누가 놓고 간 건지 모르겠어요. 아마 조교였을 겁니다. 저는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커버 스토리가 바로 한국이었던 겁니다. 큰 사진과 함께 헤드라인이 박혀 있었어요. 사우스 코리어즈 KSTAR 어치브즈 102 세컨드 하이그램 H 템프러처 플래즈머 MAINTENANC A 퍼텐셜 게임 챙그래머 인퓨전 리서치 한국의 KSTAR가 102초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 달성 핵융합 연구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이라고요? 손이 떨렸습니다. 네이처는 장난치는 저널이 아니에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입니다. 여기 실린다는 건 해당 연구가 최소 6명 이상의 독립적인 전문가들에게 철저히 검증됐다는 뜻이에요. 심사가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제출된 논문의 92%가 게재 거부됩니다. 그런 네이처의 한국 연구가 커버 스토리로 실렸다고요? 저는 급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본문이 시작됐어요. 2024년 2월 16일 한국 포항에 위치한 국가핵융합연구소의 KSTAR 토카막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섭씨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02초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이는 기존 세계 기록인 프랑스 WEST 토카막의 30초를 3배 이상 갱신한 것으로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의 결정적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기사는 계속됐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KSTAR가 이번 성공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세계 기록을 갱신해왔다는 사실이다. 2020년 20초, 2021년 30초, 2022년 50초, 2023년 75초, 그리고 2024년 102초, 총 17번의 연속 신기록 달성이다. 17번이요? 저는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 연구팀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자기장 제어 알고리즘과 플라즈마, 난류 억제 기술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달성했다. 다음 페이지에는 데이터가 실려 있었습니다.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 그래프, 자기장 세기 변화, 중성자 발생률, 에너지 효율, 모든 수치가 구체적이고 상세했어요. 이건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프의 선이 완벽하게 평평했어요. 102초 동안 온도가 1억도에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흔들림도 없었어요. 이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완벽한 플라즈마 제어였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전 검증팀은
이 결과를 완전히 인증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 영국 커렘 핵융합센터, 미국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 연구소의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독립적으로 검증한 결과 데이터의 신뢰성이 확인됐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정말일까요? 제가 28년 동안 꿈꿨던 것을 한국이 이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미국도 못했고 유럽도 못했고 일본도 8조 원 쏟고 실패했는데 한국이 해냈다고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네이처가 거짓말을 실을 리 없었습니다. 기사 말미에는 KSTAR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었어요. KSTAR는 코리어 SUPERCONDUCTIN그램 TOKAMAK 어드밴스트 리서치의 약자로 2007년 완공된 초전도 토카마기다. 건설비는 약 3억 달러로 일본 JT-60SA에 80억 달러나 프랑스 ITER의 200억 유로에 비해 현저히 적은 예산으로 건설됐다. 3억 달러요? 일본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라고요? 한국 연구팀의 성공 비결은 효율성과 창의성이다. 기사는 설명했습니다. 제한된 예산 속에서 핵심 부품을 자체 제작하고 독창적인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또한 20년간 축적된 실패 데이터를 철저히 분석해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 실패 데이터의 분석? 우리도 실패했는데 왜 우리는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이메일들을 다시 찾아야 했어요. 스팸함을 뒤졌습니다. 있었어요. 15통이나 되더군요.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열어봤습니다. 읽어보니 정말 정중했어요. 칼슨 박사님의 전문성을 존경합니다. 저희 연구 결과를 직접 확인해 주시면 영광이겠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무시했어요. 비웃었습니다. 한국 따위가 뭘 안다고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들이 옳았어요. 그들이 세계 최고였습니다.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진실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부끄러웠어요. 28년 경력의 MIT 교수가 이렇게 오만할 수 있다니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까지 인터넷을 뒤졌어요. 한국의 KSTAR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놀라운 사실들이 쏟아졌어요. 한국은 1995년부터 핵융합 연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아직 개발도상국이었어요. 1인당 GDP가 1만 달러 정도였죠. 그런 상황에서 핵융합 같은 첨단 과학에 투자한다는 건 엄청난 모험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국은 1950년 전쟁으로 완전히 폐허가 됐던 나라였습니다. 1953년 휴전 당시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죠. 그런데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GDP 1조 7천억 달러, 반도체, 조선, 자동차, 전자, 철강, 화학,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저는 경탄했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70년 만에 선진국이 되다니요. 심지어 과학기술까지 세계 최고 수준이라니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나라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더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이 대단하다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대학 진학률 70%, OECD 국가 중 1위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자녀 교육을 위해 소득의 30% 이상을 쓴대요. 가난했던 시절에도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교육이 나라를 구한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R&D 투자 비율도 놀라웠습니다. GDP 대비 4.8%, 세계 2위였어요. 미국이 2.8%, 독일이 3.1%인 걸 감안하면 엄청난 수준이었죠. 한국은 미래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과 과학기술에 모든 걸 거는 나라였어요. 새벽 4시가 넘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에 가봐야겠다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이게 정말이라면,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제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습니다. 28년의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요. 저는 한국 연구소에 답장 메일을 보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국가핵융합연구소 귀중. 저는 MIT의 브렌트 칼슨입니다.
귀 연구소의 초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방문하고 싶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검증하겠습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빨랐어요. 한국은 지금 밤 10시쯤일 텐데 누가 이렇게 빨리 답장을 보낸 걸까요? 칼슨 박사님, 신속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박사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다음 주 6월 22일에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회 긴급 화상회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 연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회의 참석 후 한국 방문을 조율하는 것이 어떨까요? 국제학회 긴급 소집이라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국제 플라즈마 물리학회는 1년에 한 번 정기 학회를 하는데 긴급회의는 정말 중대한 발견이 있을 때만 소집됩니다. 저는 즉시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초조했습니다. 기대 반 의심 반이었죠. 혹시 네이처 기사가 과장된 건 아닐까? 데이터에 오류가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희망이 생겼어요. 만약 진짜라면, 만약 한국이 정말 해냈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닐까요? 그 사이 전 세계 과학계는 난리였습니다. 한국의 성과에 대한 소문이 SNS를 통해 퍼졌거든요. 트위터에는 온갖 의견이 난무했어요. 한국이 해냈다. 이건 노벨상감이다. 인류의 역사가 바뀐다. 하는 긍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데이터 조작 아닌가? 너무 갑작스럽다. 검증이 필요하다. 특히 일본 학자들의 반응이 격렬했습니다. 도쿄대학의 스즈키 교수는 트위터에 이렇게 썼어요. 한국의 주장은 의심스럽다. 우리가 30년 8천억 엔을 투자하고도 못한 것을 그들이 했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철저한 국제 검증이 필요하다. 교토대학의 와타나베 교수도 비슷했습니다. KSTAR의 장비 규모는 우리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런 작은 장치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건 물리학적으로 의문이다. 하지만 유럽 학자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의 밀러 박사는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작년에 KSTAR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기술 수준을 확인했고 놀랐습니다. 매우 체계적이고 혁신적이었어요. 이번 성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국 커램센터의 존슨 박사도 긍정적이었습니다. 한국 팀은 지난 20년간 꾸준히 발전해왔습니다. 이건 하루아침의 성과가 아니에요. 6월 22일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로딩 표시가 나타났다가 갑자기 수십 개의 작은 화면들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 92개국에서 약 2,500명의 과학자가 접속했습니다. 이런 규모의 회의는 처음이었어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이 다양했습니다. 기대에 찬 사람들, 회의적인 사람들, 긴장한 사람들. 독일에서 접속한 밀러 박사가 보였어요. 프랑스의 르블랑 박사, 영국의 존슨 박사. 모두 거물급 인사들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다나카 박사와 스즈키 교수가 보였어요.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사회를 맡은 IAEA 사무차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역사적인 발표를 듣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가핵융합연구소가 인류 최초로 100초 이상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에 성공했다는 공식 발표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연구팀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한국인 과학자 5명이 나타났어요. 가운데 앉은 60대 정도의 남성이 눈에 띄었습니다. 흰머리에 검은 뿔테 안경을 쓴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그가 마이크를 켜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가핵융합연구소 소장 김철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떨림이나 긴장감이 전혀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결과를 발표하는 것처럼요.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전 세계 동료 과학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는 매우 중요한 성과를 보고하게 됐습니다. 화면에 KSTAR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거대한 토카막 장치였어요. 저희 KSTAR 토카막은 2024년 2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섭씨 1억 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즈마를 100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 소장의 말이 끝나자 채팅창이 폭발했어요. 오마이갓. 믿을 수 없어. 정말인가? 김 소장은 계속했습니다. 최장 기록은 102초입니다. 플라즈마 온도는 평균 1억 1천만 도였으며
밀도는 입방미터당 7.2 곱하기 10의 19승계였습니다. 자기장 세기는 3.5테슬라였고요. 구체적인 수치들이 쏟아졌어요. 이건 즉흥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시간에 따른 플라즈마 온도 변화 그래프였어요.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선이 완벽하게 평평했거든요. 102초 동안 온도가 1억 도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00만 도 범위 내였습니다. 이건 오차 범위예요. 실질적으로는 완벽한 온도 유지였던 겁니다. 어떻게?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옆 화면에서 독일의 밀러 박사도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르블랑 박사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었어요. 김 소장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핵심 기술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자기장 제어 시스템입니다. 저희는 20년간 축적한 2만 3천 건의 실험 데이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플라즈마 불안정성을 0.02초 이내에 감지하고 자동으로 보정합니다. 화면에 복잡한 알고리즘 도식이 나타났어요. 수백 개의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아 밀리초 단위로 자기장을 조절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둘째, 독자 개발한 초전도 자석 기술입니다. 기존 자석보다 30% 강한 자기장을 생성하면서도 에너지 소모는 20% 낮췄습니다. 영국의 존슨 박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소장님, 질문 있습니다. 그 초전도 자석을 어디서 구매하셨습니까?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회의실이 웅성거렸어요. 자체 제작이라고요? 초전도 자석은 독일과 일본 회사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수입하면 가격이 10배가 됩니다. 저희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 수밖에 없었어요. 5년이 걸렸지만 결국 성공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담담했어요. 마치 당연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독일의 밀러 박사가 감탄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우리도 자체 제작을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김 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 연구원들이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프랑스의 르블랑 박사가 질문했습니다. 총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어요.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KSTAR 건설비는 약 3억 달러였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1억 달러입니다. 20년간 총 누적 투자액은 약 23억 달러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일본의 80억 달러에 비하면 4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프랑스 ITER의 200억 유로에 비하면 10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적은 예산으로?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김 소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는 돈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핵심 기술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할 때마다 기록하고 분석했어요. 그 데이터가 성공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일본의 다나카 박사가 굳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데이터의 신뢰성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약간 도전적인 어조였어요. 김 소장은 침착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IAEA의 사전 검증을 받았습니다. 또한 독일, 영국, 미국의 독립 전문가들이 현장을 방문해 검증했습니다. 모든 원본 데이터를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가 화면을 바꿨어요. 두꺼운 보고서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IAEA의 검증 보고서입니다. 총 487페이지입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KSTAR의 데이터는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 조작이나 오류의 증거가 전혀 없다. 이것이 IAEA의 공식 입장입니다. 독일의 밀러 박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 검증팀의 일원이었습니다. 2주 동안 철저히 조사했어요. 모든 센서, 모든 데이터 로그, 모든 실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명백합니다. 이것은 진짜입니다. 한국이 해냈습니다. 영국의 존슨 박사도 거들었습니다. 저 역시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한국 팀의 전문성과 체계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것은 하루아침의 행운이 아닙니다. 20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노력의 결과입니다. 일본의 스즈키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한 번의 성공으로는 부족합니다. 김 소장이 웃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7번 성공했습니다. 재현성은 완벽히 확보됐습니다. 원하신다면 여러분 앞에서 실시간으로 실험을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채팅창이 폭발했습니다. 실시간 실험. 보고 싶다. 언제 가능한가?
김 소장이 답했습니다. 다음 달 7월에 국제 공개 실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과학자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하십시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수십 개의 질문이 쏟아졌고 김 소장과 한국팀은 하나하나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기술적 디테일, 실험 방법론, 데이터 분석 과정,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숨기는 게 없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IAEA 사무차장이 말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인류의 오랜 꿈인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에 결정적 진전을 이뤘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류 전체의 성공입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숙이 기댔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이건 진짜였어요. 한국이 정말 해낸 겁니다. 28년 동안 제가 꿈꿨던 것을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괴감의 눈물이었을까요? 둘 다였어요. 회의 후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CNN, BBC, 뉴욕타임스, 가디언 모두가 한국을 톱뉴스로 다뤘어요. 한국 핵융합 혁명 일으키다. 작은 거인, 세계를 놀라게 하다. 한국의 기적, 다시 한번. 헤드라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즉시 포항행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이었어요.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부끄러웠어요. 28년 경력의 과학자가 동료 국가에 대해 이렇게 무지할 수 있다니요. 한국 역사책을 샀습니다.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했어요.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북한의 침공으로요. 3년간의 전쟁으로 한반도는 완전히 파괴됐어요. 4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서울은 폐허가 됐죠. 1953년 휴전 당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60년대부터 경제 개발에 돌입했어요.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온 국민이 일어섰습니다. 농부들은 새마을 운동으로 농촌을 개발했어요. 젊은이들은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와 광부들을 독일에 보내 외화를 벌어왔어요. 1970년대 포항제철소가 건설됐습니다. 모래사장에 세운 제철소였어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해냈어요. 그 제철소가 지금의 포스코가 됐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철강 회사요. 1980년대에는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었어요. 하지만 배웠습니다. 실패하고 또 실패하면서 배웠어요. 그리고 결국 삼성이 세계 1위 반도체 회사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특별하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DNA가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 있었어요. 6월 29일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보스턴에서 인천까지 14시간 비행이었어요. 긴장됐습니다. 두근거렸어요. 28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요. 저 바다 건너에 내 인생을 바꿀 나라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건 6월 30일 오후 5시였습니다. 입국장으로 나오는 순간부터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공항이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유리와 강철로 지어진 거대한 건축물, 천장이 높고 자연광이 쏟아졌습니다.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짝거렸어요. 보스턴 로건 공항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 제가 가본 어떤 공항보다 좋았어요. 안내 표지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모든 게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요. 공항 직원들은 유니폼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웰컴 투 코리어. 한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친절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니 무더운 여름 공기가 느껴졌어요. 습했습니다. 하지만 불쾌하지 않았어요. 생동감이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포항행 KTX를 타기 위해서였죠. 택시 기사님은 60대 정도로 보였어요. 영어를 거의 못했지만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열심히 손짓 발짓으로 설명하시더군요. 고속도로를 달리며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모습이 펼쳐졌어요. 놀라웠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도로는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넓고 아름다운 강이었어요. 강변에는 공원들이 조성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자전거를 타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전쟁의 폐허였던 나라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역사가 거대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마치 공항 같았습니다. KTX 타는 곳을 찾아 플랫폼으로 갔어요. 기차가 서 있었습니다. 유선형의 흰색 열차였어요. 깔끔하고 미래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좌석을 찾아 앉았어요. 좌석이 넓고 편안했습니다. 정시에 출발했습니다. 딱 7시였어요. 1초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기차는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점점 속도가 붙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기차 안전광판을 보니 시속 305km라고 표시됐습니다. 하지만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잔을 테이블에 놓아도 물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논밭, 산, 작은 마을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공장과 아파트 단지들. 이 나라는 쉬지 않고 달려온 것 같았어요. 모든 게 역동적이었습니다. 건설 중인 건물들도 많이 보였어요.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2시간 후 포항역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9시였어요. 역에서 내리니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어요. 포항은 동해안 도시라고 들었습니다. 역 앞은 조용했어요. 서울처럼 붐비지 않았습니다. 작은 도시의 평화로움이 느껴졌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칼슨 박사님이십니까? 또 돌아보니 30대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저는 국가핵융합연구소 연구원 박민준입니다. 마중 나왔습니다. 그는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미국식 발음이었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셨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MIT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박사님 강의도 들었습니다. 2019년 가을학기 고급 플라즈마 물리학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 제자였다고요? 기억을 더듬었어요. 2019년 가을학기. 그때 한국 학생이 있었던 것 같기도 했는데,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저는 한국 학생들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주는 웃었어요. 괜찮습니다. 학생이 많으셨으니까요. 어쨌든 박사님을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에는 제 나라에서요.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포항 시내를 지나갔어요. 작지만 깨끗한 도시였습니다. 가로등이 밝았고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어요. 포항은 철강 도시입니다. 민준이 설명했습니다. 포스코라고 아십니까? 물론이죠. 세계적인 철강 회사잖아요. 네, 1970년대에 이 자리는 모래사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 제철소를 세웠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지만요. 민준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한국의 산업화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제 할아버지도 포스코 건설에 참여하셨어요. 당시 20대 청년이었죠. 맨손으로 철근을 나르고 용접을 배우셨답니다. 그분들이 이 나라를 만드신 겁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한국의 발전이 얼마나 치열한 노력의 결과인지 느껴졌어요. 이것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한 세대가 온몸을 바친 결과였어요. 15분 후 국가핵융합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밤이었지만 건물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아직도 일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어요. 저희는 거의 24시간 돌아갑니다. 핵융합은 쉬지 않으니까요. 연구소 건물은 5층짜리였어요. 크지 않았습니다. MIT 플라즈마 연구소의 3분의 1 정도 크기였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벽에는 KSTAR의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꿈을 현실로, 불가능을 가능으로. 한글과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여러 연구실이 보였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연구원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니터를 보며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열정이 느껴졌어요. 소장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여니 60대 남성이 일어서서 맞아주었습니다. 화상회의에서 봤던 김철수 소장이었어요. 칼슨 박사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었어요. 평생 연구에 매진한 과학자의 손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제가 모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숨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김 소장의 눈빛은 진솔했어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 반신반의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8년 동안 이 분야를 연구했지만
100초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이렇게 작은 장치로는요. 김 소장이 웃었습니다. 이해합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믿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쉬십시오.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연구소 근처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방은 깨끗하고 단정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내일이면 진실을 알게 됩니다. 한국이 정말 해낸 건지 아니면 뭔가 착오가 있는 건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다음 날 아침 7시 민준이 호텔로 데리러 왔습니다. 다시 연구소로 갔어요. 이번에는 KSTAR 시설로 직행했습니다. 큰 문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거대한 토카막 장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은색으로 빛나는 도넛 모양, 높이 5m, 직경 8m 정도였어요. MIT 것보다 작았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웠어요. 수천 개의 케이블이 정교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센서들이 빽빽이 달려 있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이게 KSTAR입니까? 저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김 소장이 다가왔어요. 네, 우리의 자랑입니다. 2007년에 완공됐습니다. 1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최고 수준입니다. 저는 장치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놀라웠어요. 모든 부품이 정밀하게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 초전도 자석은 저희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 소장이 한 부분을 가리켰어요.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하면 개당 50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50만 달러에 만들었어요. 품질은 동일하거나 더 좋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김 소장이 웃었어요. 돈이 없으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저희 연구원들이 5년 동안 매달렸어요. 수천 번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제어실로 이동했습니다. 방 안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 모니터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자기장 세기, 플라즈마 밀도, 모든 게 숫자와 그래프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연구원 6명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집중한 표정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이 KSTAR을 운영하는 핵심팀입니다. 김 소장이 소개했어요. 민준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사님, 실험 기록을 보여드릴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준이 컴퓨터를 조작했습니다. 화면에 17개의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모두 100초를 넘는 성공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2024년 2월 16일이었어요. 102초 동안 1억 1천만 도를 유지했습니다. 두 번째는 2월 23일, 101초. 세 번째는 3월 2일, 103초. 계속 이어졌어요. 가장 최근 기록은 6월 15일이었습니다. 105초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온도 곡선이 자연스러웠고 잡음 수준도 정상이었어요. 이건 진짜 실험 데이터가 분명했습니다. 원본 파일을 보여드릴까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네, 부탁합니다. 저는 간절했어요. 민준은 서버에서 원본 데이터를 불러왔습니다. 수십 기가바이트의 파일들이었어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복사해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모두 가져가세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모든 센서 기록, 모든 타임스탬프, 모든 영상 파일, 철저히 검토했어요. 오류를 찾으려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오류를 찾고 싶었어요. 그래야 제 자존심이 지켜지니까요. 하지만 오류는 없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했습니다. 오후 6시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해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못한 것을 그들은 해낸 겁니다. 김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저녁 식사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구소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메뉴는 한식이었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밥. 처음 먹어보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김 소장이 물었습니다. 데이터 말이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오류가 없어요. 한국이 정말 해냈습니다.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적은 예산으로 가능했습니까? 일본은 8조 원을 쏟고도 실패했는데요. 김 소장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칼슨 박사님, 저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일본처럼 큰 예산이 없었어요. 미국처럼 풍부한 인력도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절박함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도 없고 가스도 없어요. 에너지를 전부 수입합니다. 핵융합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에너지 독립의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어요.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습니다. 70년 전 이 나라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죠. 하지만 우리는 일어섰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한국인의 DNA입니다. 저는 숙연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꿈이었습니다. 한 민족의 의지였어요. 그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일 실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소장이 말했어요. 직접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판단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 결정적인 날이 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미국 동료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진짜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배워야 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어요. 이 이메일이 제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예상보다 가혹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확인한 이메일함은 비난으로 가득했어요. 칼슨, 자네 한국에게 매수된 거 아닌가? MIT의 스티브 교수였습니다. 자네가 MIT의 자존심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못한 걸 한국이 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물리학과 존 교수의 이메일은 더 심했어요. 칼슨 교수 실망입니다. 28년 동료로 지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국 따위에게 우리가 졌다는 겁니까? 화가 났습니다. 왜 그들은 진실을 보지 못할까요? 가장 충격적인 건 일본에서 온 이메일이었습니다. 다나카 박사였어요. 칼슨 박사, 한국 데이터의 조작 가능성을 반드시 조사해 주시오. 우리는 8천억 엔을 투자했소. 그런데 한국이 우리를 이겼다는 건 말이 안 돼요. 뭔가 속임수가 있을 것이오.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건 과학이 아니었어요. 질투였습니다. 시샘이었어요. 그들은 진실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국의 실패를 바랐던 거예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나카 박사님, 데이터는 완벽합니다. 조작의 증거가 전혀 없어요. 이것은 과학입니다. 감정이 아니에요. 인정하십시오. 7월 1일 아침, 드디어 실험 날이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연구소로 갔어요. 제어실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실험은 저를 위한 특별 시연이었어요. 준비됐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김 소장이 저를 돌아봤어요. 칼슨 박사님,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네, 보여주십시오. 연구원들이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냉각 시스템 정상, 진공 펌프 정상, 자기장 코일 정상, 플라즈마 연료 준비 완료, 전력 공급 안정. 하나씩 확인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10분 후 점화합니다. 김 소장이 선언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섰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28년 경력의 과학자가 이렇게 긴장한 적이 없었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19, 8. 제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3, 2, 1 점화. 순간 KSTAR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은 진동이 느껴졌어요. 모니터에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플라즈마가 생성되기 시작했어요. 작은 점으로 시작해서 점점 커졌습니다. 온도가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100만 도, 500만 도, 1천만 도. 그래프의 선이 가파르게 올라갔어요. 5천만 도, 8천만 도, 9천만 도. 제 심장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억 도를 돌파했습니다. 정확히는 1억 1천만 도였어요. 모니터에 빨간색으로 표시됐습니다. 1억 도 달성. 누군가 외쳤어요.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했어요. 유지할 수 있는가? 플라즈마가 안정적으로 유지됐습니다. 온도 그래프가 평평한 선을 그렸어요. 10초, 20초, 30초. 제 손이 떨렸습니다. 50초, 60초, 70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프는 완벽했습니다.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80초, 90초, 100초.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02초 달성. 민준이 외쳤어요. 제어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연구원들이 서로 포옹했어요. 하이파이브를 나눴습니다. 김 소장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28년을 꿈꿨던 순간이었습니다. 인류가 태양에 한 걸음 더 다가간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룬 건 제가 아니라 한국이었습니다. 무릎이 꺾였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슬픔, 감동과 자괴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김 소장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동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28년 동안 제가 꿈꿨던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니라 한국이 해냈네요. 김 소장이 말했습니다. 칼슨 박사님, 이건 한국만의 성공이 아닙니다. 인류의 성공입니다. 박사님도 28년간 이 길을 닦아오셨잖아요. 박사님의 연구가 있었기에 저희도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뚫었습니다. 저는 왜 한국을 무시했을까요? 왜 그들의 가능성을 믿지 않았을까요? 편견이 저를 눈멀게 했어요. 오만함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고백했어요. 이메일을 스팸함에 넣었어요. 비웃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김 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이해합니다. 이제 함께 일하면 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 저녁 저는 긴 이메일을 썼습니다. MIT 동료들에게, 일본 연구자들에게, 전 세계 과학계에 한국의 성공은 진짜입니다. 저는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조작이 아닙니다. 이것은 20년간의 노력과 헌신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배워야 합니다. 보내고 나서 후련했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상관없었어요. 저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양심을 지켰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일 후 IAEA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식 검증을 실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중국이 갑자기 자신들도 102초를 달성했다고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 공개는 거부했습니다.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국과 중국 중 누가 진짜인가? 둘 다 거짓말 아닌가? 의심이 퍼졌어요. 한국팀의 명예가 위태로웠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거짓이었어요. 중국은 데이터도 없이 주장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흔들렸죠. 저는 IAEA에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모두 검증해야 합니다.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도 검증단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IAEA가 응답했습니다. 2주 후 검증단을 파견하겠다고요. 저도 포함됐습니다. 15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팀이었어요.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에서 왔습니다. 2025년 1월 15일 검증단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저도 다시 포항에 왔어요. 이번엔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2주간의 철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국 팀은 모든 것을 공개했습니다. 실험 노트, 원본 데이터, 영상 기록, 장비 사양, 숨기는 게 없었어요. 검증단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센서를 분해해서 검사했어요. 데이터 로그를 포렌식 분석했습니다. 저도 참여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2주가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명백했어요. 한국의 데이터는 완벽했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동시에 중국에도 검증단이 갔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거부했어요. 국가 기밀이라며 시설 출입을 막았습니다. 데이터도 보여주지 않았어요. 이건 명백한 거짓 시인이었죠. 2월 1일 IAEA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저는 비엔나 본부에 있었어요. 사무총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KSTAR의 102초 기록은 완전히 인증됩니다. 사무총장이 선언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하며 조작의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100초 이상 초고온 플라즈마 유지에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주장은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됩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옆에 있던 김 소장과 포옹했어요. 해냈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김 소장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함께한 겁니다. 칼슨 박사님, 전 세계 언론이 폭발했습니다. 한국의 기적, 공식 인증 작은 거인, 세계를 제패하다. 핵융합의 미래, 한국이 연다 헤드라인이 쏟아졌어요. 일본도 마침내 인정했습니다. 다나카 박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우리의 실패를 인정합니다. 한국과 협력하고 싶습니다. 30년 8천억 엔의 실패를 공식 시인하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2월 20일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KSTAR가 120초 신기록을 세운 거예요. 멈추지 않고 계속 발전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즉시 포항으로 날아갔어요. 김 소장이 맞아주었습니다. 칼슨 박사님, 제안이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저는 놀랐어요. 제가요? 네, 박사님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MIT와 KSTAR의 협력 프로젝트를 함께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영광입니다.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날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어요. MIT를 사임하고 한국으로 오기로 한 거죠. 2025년 5월
저는 포항으로 이주했습니다. 한국국가핵융합연구소 국제협력본부장으로 취임했어요. 제 가족도 함께 왔습니다. 아내 수자는 말했어요. 당신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이제 저는 포항 시민입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아직 서툴지만 즐겁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게 됐고 막걸리도 즐깁니다. 주말이면 호미곶에 가서 해돋이를 봐요. 일출이 정말 아름다워요. 손주 제이크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한국에 사세요? 저는 답했습니다. 여기가 미래가 있는 곳이란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곳이야. 너도 한국을 배워라. 2025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저에게 과학기술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직접 훈장을 걸어주셨어요. 칼슨 박사님의 용기와 진실에 경의를 표합니다. 편견을 넘어 과학의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한국 과학자들이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이 웃으셨어요. 우리는 함께 이뤘습니다. 국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중요하죠. 유엔에서 특별 세션이 열렸습니다. 한국의 기적 불가능을 가능으로. 저도 연사로 초청됐어요. 뉴욕 유엔 본부 연단에 섰습니다. 192개국 대표들이 앉아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시작했습니다. 저는 28년간 핵융합을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어요. 일본은 30년간 8천억 엔을 투자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해냈습니다. 어떻게? 청중들이 귀를 기울였어요. 교육입니다. 한국은 가장 가난할 때도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정입니다. 한국인들은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끈기입니다. 100번 실패해도 101번 일어섭니다. 그리고 역사입니다. 폐허에서 일어선 경험이 이들을 강하게 만들었어요. 박수가 터졌습니다. 기립박수였어요. 한국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세계는 한국에게 배워야 합니다. 작은 나라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의지와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2026년 1월 제 회고록이 출간됐습니다. 편견을 넘어 한국이 가르쳐준 것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16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연구소에 출근합니다. 젊은 한국 과학자들과 함께 일해요. 그들의 열정이 저를 젊게 만듭니다. 73살이지만 여전히 꿈을 꿔요. 2030년 상용화 발전소를 완성하는 꿈입니다. 가끔 MIT 시절을 떠올립니다. 28년의 실패와 좌절.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한국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습니다. 편견을 깨고 진실을 본 것. 그게 제가 한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만약 그때 한국의 이메일을 계속 무시했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제 인생은 실패로 끝났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특히 한국의 젊은이들에게요. 여러분은 위대한 나라의 국민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세요.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폐허에서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경제대국을 만들었어요.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핵융합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인류는 더 많은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기후변화, 식량 문제, 우주 개척. 한국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이 나라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의지, 함께 손잡으면 이루지 못할 게 없다는 믿음. 그게 한국입니다. 일본이 8천억 엔으로 실패한 것을 한국은 열정으로 이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못한 것을 한국은 해냈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필연이었어요. 한국인의 DNA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한국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세요. 한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전합시다. 저는 브렌트 칼슨입니다. 한때 MIT 교수였고 이제는 자랑스러운 포항 시민입니다. 한국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어요. 제 남은 생을 이곳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편견에 갇히지 마세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보세요. 불가능은 없습니다. 한국이 증명했으니까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국 같은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